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다시 한번 관심 들어오고 있는 이 원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최근에 이 체코 원정 관련해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붙어주고 있죠. 자, 지금 이 대통령이 체코 순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다시 한번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붙어주고 있고, 자, 최근에 이 전력난 굉장히 심각하죠. 최근에 이런 AI 업종에 엄청난 성장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데, 자, 결국에 지금 이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시 한번 원전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1000조 이상의 시장이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지금 이 한국 자체가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지금 트리플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전히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식이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채널에 각가진 영상들을 최근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2차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 9월 달에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바이오의 계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버스크도 먹는 비만 치료제다, 그리고 9월에는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 잡으셔야 한다. 자, 특히나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했다,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제가 어떤 종목을 체크하셔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생물보안법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중국 대체기업 수혜주는 바로 이 두 가지 기업 보시면 된다. 바로 이 에스티판 그리고 바이넥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9월 10일로 되어 있죠. 자, 제가 이때부터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에 통과가 되면서 이 두 종목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도 이 날짜였죠. 9월 10일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꾸준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 바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날짜 9월 10일 말씀드리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생물보안법 최대 수혜주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위고비가 지금 국내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국내 출시가 된다라면 누군가는 유통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자, 그게 바로 유통 관련해서는 블루엠텍이다, 품질 검사는 SLS 바이오다. 자, 그리고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가 지금 주사제인데 패치형 위고비를 만들고 있다, 임상을 진행 중이다. 지금 이 세 가지 종목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도 언제였습니까? 지난 이 9월 9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어때였죠? 바로 이 날짜였죠. 지금 이 9월 9일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SLS 바이오 역시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날짜였죠. 제가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자, 라파스 역시 지금 이 패치형 위고비를 만들고 있다,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제가 이 날짜 말씀드리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더 챙겨보고 가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적 관련주를 잡으셔야 한다. 자, 더욱이나 이제는 이 양극재가 아니라 전구체 기업들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지금 셀메이커 중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있다. 그리고 이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 전구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특히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 전구체 대장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원대표의 관심 종목 채널에서 영상만 시청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자, 이렇게 구독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영상뿐만 아니라 이 장중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는 저희가 지금 이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에서 자 이런 뉴스 정보들 그리고 실질적인 종목들 수익률까지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 멤버십 방에서는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 9월 19일에도 어떤 종목 나갔습니까? 시가 베팅으로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타점까지 잡아서 나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자 그러면서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는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이 대봉 LS에 대해서 종가 베팅 추천드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7% 8% 가량의 상승분이 나와줬고,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단기로 접근했다 보니 3% 경우에 수익 실현을 했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지난 11일에도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종가 베팅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천이 나갔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거의 상한가에 준할 만큼 25% 이상의 상승분이 나와줬죠. 자 이렇듯 장중에는 저희가 텔레그램방에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텔레그램방도 입장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시청 후에 밑에 보시면 이런 설명란이 있죠. 휴대폰도 동일합니다.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 왜 지금부터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 방문을 했다. 24조 원전에 대해서 자 성공적으로 완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순방경에 올랐죠. 자 이미 이 정부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 원전 관련해서는 이 정부 정책으로 엄청나게 밀어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밀어준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이슈화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이 8년 만에 새 원전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졌죠. 바로 이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 5개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졌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이슈들이 하나둘 붙어주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원전 관련들이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전히 원전은 조금 더 보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탈원전 폐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전력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원전이다 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스웨덴에서 기후경제부 원전 조정관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원전 재건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자 지금 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에 다시 원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IEA 사무총장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 자 결국에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탈원전에 대해서 폐기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지금 이 재료 자체가 국내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했다. 지금 두코반이 원전 최종 계약 성사에 주력을 하겠다. 자 지금 무려 아랍에미리트 지금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가능성의 청신호가 나오고 있다. 자 바로 지금 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이죠. 자 헌데 이런 부분들은 시작일 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폐기를 외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국내 한국의 지금 이 원전 기술력을 조금 더 이런 수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8년 만에 새 원전 신한울 3호 4호기를 짓는다. 자 지난 2017년 10월에 건설이 중단된 이후로 8년 만에 허가가 떨어진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전 업계에서도 대규모 일감으로 담비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자 최근에 이 국내 원전 업계의 일감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신한울 3호 4호기의 건설이 원전 업계의 인프라 그리고 시설 인력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자 더욱이나 지금 우리 원전 산업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다. 자 어떤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국제적으로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원전 지금 이런 기술력을 다시 한번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이런 수주권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게 탈원전 폐기이다. 자 지금 이 베트남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면적으로 폐기를 했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재검토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 계획이 다시 한번 청신호가 켜졌다. 제가 또 한 번의 수출권 수주권이 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헌데 이게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은 최근에 앞다퉈서 탈원전을 다시 한번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폐기 정책을 카드 꺼내고 있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말이 많았던 게 뭐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스위스 역시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신규 원전 허용을 법안키로 추진하고 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역시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폐기를 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재료 자체가 쉽사리 끝난다, 단기적인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자, 스웨덴 역시도 한국의 기술력을 지금 탐내고 있습니다. 적시에 해내고 있는 기술 선진국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 지금 이 한국 원자력 발전 산업은 적시에 예산 내에서 해내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자, 앞으로 스웨덴 원전 개발에 한국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직접 스웨덴 기후경제부 원전 조정관이 밝힌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한국의 이 원전 기술력은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체코 원전 수주가 끝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서 IEA 사무총장도 역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 자, 왜 그런 겁니까? 원전이 연중무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한국이 국내 원자력 발전 건설을 늘려야 하고, 이것이 향후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자, 지금 이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이 기상 여건 그리고 지리적 조건을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연중무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결국에 이 원전이 어떻게 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애초에는 탈원전 해야 한다라면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곽강을 받았는데, 자, 결국 까놓고 보니 원전만이 지금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AI 전력난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전기 먹는 하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원전이다. 전기 먹는 하마, 인공지능의 한국도 난리법석이다. 유일한 해결책이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 신재생만으로는 탈탄소 한계가 있다. 원전을 늘려서 AI 전력난을 돌파를 해야 한다. 자, 지금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곽강을 받았던 태양광 같은 경우에 공급이 불안정하고, 오히려 따져보니 탄소 배출량이 원전의 5배 이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내용은 팩트로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원인 태양광이 원전보다 탄소를 5배 이상 더 배출을 한다. 자, 원전과 비교를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LNG는 55배, 석유는 78배, 석탄은 99배에 달할 정도로 탄소 배출량 차이가 굉장히 크다. 자, 결국에는 탈탄소 정책도 원전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부분은 한국에서 지표가 나왔죠. 지난 2023년도 한국의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량이 2018년보다 24%나 줄어들었는데, 자, 이는 원전과 같은 무탄소 전원 발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 이 기간에 원자력 발전의 증가분이 70%를 차지했다. 자, 결국에 원전이 더 높아졌는데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친환경이다라고 말이 있었던 태양광보다 원전이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훨씬 낮다라는 거죠. 자, 더욱이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전력난 돌파의 해결책은 원전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자, 지금 이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결국에는 AI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데, 자,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일한 해결책이 원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바로 이 체코 원전에 관한 이런 재료. 근데 이제 체코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가 뜰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더욱이나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폐기 정책 카드를 꺼내고 있다. 자, 그리고 유일한 전력난의 해결책은 원전이다.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확실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라는 재료 자체가 단기적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포인트이고,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원전 관련주라고 한다면 종목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이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뽑아봤는데, 자, 지금 첫 번째로 우리기술,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에너빌리티, 세 번째로 한전산업, 네 번째로는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서 항상 이렇게 뽑혀왔었던 종목들이고, 자, 실질적인 이런 기술력을 담당하고 있다든지 자재를 납품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 원전이 앞으로는 이 소형 원전으로 가겠죠. SMR 관련해서 실질적인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자, 다른 이런 원전주들보다는 이 4가지 종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 자, 지금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던 이 전고점 부근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헌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는 재료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재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한번 빠진 적이 있죠. 자, 물론 이 증시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두산 바켓에 대해서 합병, 지금 이 분할 합병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뜨면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원래부터 애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이 원전 대장주로 군림을 했었는데, 자, 큰 폭으로 반등을 못했죠. 자, 지금 이 합병이라는 관련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소하는 시점이 온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예전처럼 이 대장주 모습을 노려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 원전 관련해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독보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이슈로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소형 원전 SMR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자, 왜 그런 겁니까?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라고 있죠. 자, 지금 이 유스케일 파워가 SMR 관련해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 전 세계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스케일 파워에 2번이나 지분 참여를 했죠. 2019년도에 590억 원, 21년도에 8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자, 이런 전략적 투자자 그리고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SMR 사업 협력을 해오고 있다. 자, 결국에 말씀드렸었던 이 두산 바켓의 이 합병, 분할 합병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라면 조정받았던 부분을 단숨에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 세 가지 오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체코 원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폐기를 외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이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전력난에도 지금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런 원전이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원전 관련주들을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체크하셔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봤고, 자, 오늘 영상도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라면 아직 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중에는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청 후에 밑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휴대폰도 동일합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링크를 올려놓았죠.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이 뜹니다.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시면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입장 요청이 뜨죠. 저희가 확인 후에 모든 분들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장중에도 이 투자적인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좋은 정보,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